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용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 2,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단원 중에서 문화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요소는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문화 변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 변동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문화 변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변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변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 변동의 양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화 체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변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문화 체계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문화 요소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A 문화 요소가 갑이라고 하는 국가 내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전한 어떤 요소다 하면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 발전과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갑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웃나라 을이라고 하는 국가랑 교류를 여러 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화 변동은 외재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은요, 크게 우리가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 구별이 참 쉬우실 것 같아요. 그죠? 발명은 인벤트, 그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들은 발명이 된 거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도 발명이 된 거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반대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가 했지만, 우리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제일 이제 예시로 많이 드는 것이 이제 불의 발견이죠. 그 불의 발견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불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자연 환경 속에서 화학적으로 있었던 현상과 일들이 인간의 부싯돌로 인해서 발견이 된 것뿐이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을 몰랐을 뿐이고,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에디슨이 땅을 파서 전구를 발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고대 유적지도 마찬가지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대 유적지를 발명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고대 유적지를 뚝딱뚝딱 만들고 풀숲 깔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외재적 요인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외부 문화 체계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을 외재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는데, 이 외재적 요인들은 한마디로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파의 유형들은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205페이지 날개글에 보셔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설명이니까 잘 옆에서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매개로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고, 간접 전파는 사람이 아닌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요소의 전파다라고 구별을 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사람이 매개됐느냐, 사람이 아닌 것이 매개됐느냐에 따라서 직접, 간접 전파를 구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직접 전파의 전형적인 예시는 문익점에 들여온 목화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 문익점 씨가
국내에 모카시를 들여온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죠. 상황을. 대한민국에 모카시를 활용한 소미불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솜옷이라던가. 근데 문익점 씨가 중국에 간 거예요. 다른 외부 문화 체계를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솜이불 덮고 잘 자고 있고 솜옷을 입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모카씨를 우리 국내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익점 씨가 부뚜껑 속에 모카씨를 숨겨서 국내로 옵니다. 사람이 매개가 된 전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문익점 씨의 부뚜껑 속의 모카씨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처럼 솜이불을 덮고 자게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간접 전파는 하지만 인간이 아닌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직접적인 대면적인 만남보다는 비대면적인 만남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전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에 보면은 Do you know 방탄소년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Do you know 방탄소년단?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암시하기 위해서인데요.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댄스와 노래 같은 것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탄소년단이 V앱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한다든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뮤비를 공개한다든지, 그죠? 다양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원을 공개한다든지, 하다못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콘서트를 했다든지,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은 알려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죠? 방탄소년단을 알리려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전단지 붙인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전파의 영향에 의해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해외에도 문화 요소로 전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입니다. 자극 전파란 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새로운 문화 요소들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반쪽짜리 전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파뿐만 아니라 사실은 발명의 요소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의 요소도 섞여 있고 완전한 전파가 아니죠. 다른 문화 체계에서 어떤 문화가 단순하게 이동을 한 게 아니죠. 새로 만들면서도 근데 오롯이 내재적인 요인에 의한 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국가에 전쟁을 갔는데 비국가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곡선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A국가로 돌아가가지고 그 활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활이 아닌 현악기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활을 이렇게 줄을 뜯는 데 쓰고 있던데 나는 음악 소리를 내는 데 쓸래 이런 식으로 발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롯이 나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발명이죠. 자극 전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로요, 즉 문화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문화 변동의 양상,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라고 하고 있는데 문화 변동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접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접변은 접촉에 의한 변동을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 변동의 양상에서는 외재적 요인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다른 말로 두 이상의 문화 체계 간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입니다. 그러한 문화 접변의 유형은 크게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A가 기존 문화이고 B가 외부 문화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제가 예시 들어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문화 병존이라는 것은 A라는 기존 문화가 B라는 외부 문화를 접했을 때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따로 있는 형태의 문화 접변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기존 의술은 한의학이죠. 그런데 근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양의학 병원들, 양학 의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화기 그런 때 있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한의학이 없어졌거나 양의학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하진 않았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양의학 병원들도 있지만 한의학 병원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상을 입거나 하면은 뜸이라던가 뭐 그죠? 찜질 같은 것들을 받거나 침을 맞는 한의학의 의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면서 진통제를 맞는 양의학 병원을 사용하기도 하죠. 문화병존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동화입니다. 반대로 문화동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쉽게 얘기 드리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기존 문화가 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외부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 문화를 없애고 외래 문화가 차지하는 것을 문화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기성복들이 역시나 또 개화기 시절에 많이 들어왔죠.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한복을 입습니까? 잘 입지 않죠. 네, 한복을 잘 입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양 기성복을 많이 입죠. 문화 동화의 사례이고요. 문화 융합은 A라고 하는 기존 문화가 B라고 하는 외부 문화와 이렇게 접했을 때 A도 B도 아닌 새로운 제3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밥버거는 그죠? 밥버거가 대표적인 문화 융합의 사례죠. 대한민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햄버거가 들어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양의 햄버거 문화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햄버거 문화도 생겼지만 이 햄버거 번을 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밥버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옛날에 롯데리아에서 라이스버거, 김치버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 요소니까요. 그죠? 대한민국에 맞게 변형된 어떤 새로운 제3자 문화 탄생, 문화 융합이다. 그죠? 대한민국의 기존 거리에 중국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 버리게 되면은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되죠.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존 거리들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구역을 유지해서 따로따로 잘 살아나가고 있죠. 문화 병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죠? 이렇게 양복이 일상복이었고 결혼을 할 때에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복이요. 한복이 일상 문화였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전통 원례가 있었지만 서양의 어떤 이런 양복 같은 어떤 양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서양식 결혼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전통 원례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접니다. 네, 제가 결혼 웨딩 사진인데 양복을 입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한복을 입고 씨암탉 잡아가지고 전통 혼례를 해가지고 꽃 끼고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 동화의 사례고 저도 문화 동화의 결과로서 서양식 결혼을 했죠. 네, 태백도 요즘은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문화 동화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한민국 고추장과 같은 음식 문화, 고추장에 기반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 와우,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양념치킨이 만들어졌어요. 맛있겠다, 그죠? 이 양념치킨은 기존의 어떤 미국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양념장을 치킨에 덧입혀서 이렇게 이렇게 묻혀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문화 융합의 사례로서 양념치킨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 변동의 요인과 문화 접변의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